어느 양반집의 깊은 밤, 사람의 집도 짐승의 우리도 아닌 어두운 창고 안에서 9마리의 늑대가 태어났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둘은 숨을 쉬기도 전에 사라졌고 7만이 차가운 집 위에서 살아남았다. 그중 가장 마지막으로 태어난 늑대, 9번째 아이. 사람들은 그를 늑구라 불렀다. 늑일, 늑이, 늑삼, 늑사. 형제들에게는 이름보다 번호가 먼저 붙었다. 그리고 가장 끝에 태어난 늑구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물을 깃고 짚을 나르고 마구간을 치우고 남들이 흘린 것을 주워 담는 일이 그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늑구는 담장 밖을 보았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뛰어도 혼나지 않고 소리쳐도 맞지 않고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날 늑구는 처음 알았다. 세상에는 자신이 본져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늑구는 하루아침에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세상을 훔쳐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시간,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드는 밤, 담장 아래 비에 씻겨 내려간 흙의 틈까지 자유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았다. 늑구에게 자유는 훔쳐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밤 늑구는 담장을 넘었다. 뒤에서는 고함이 터졌고 횃불이 켜졌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진흙을 짓밟았다. 하지만 늑구는 멈추지 않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달리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 곳곳에 현상문이 붙었다. 도망친 늑대 노비를 잡는 자에게 상을 내린다. 사람들은 그 종이 앞에 모여 늑구의 얼굴을 보았다. 누군가는 괴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위험하다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상금을 떠올렸으며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늑구는 이제 한 집의 노비가 아니었다. 온 마을이 아는 도망자가 되었다. 늑구는 산으로, 들로, 마을의 그림자로 숨어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물을 마셨고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멈추고 싶을 때 멈췄다. 그것이 자유인지 단지 도망인지 늑구는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담장 밖의 공기는 밝았다. 그러나 자유는 조용하지 않았다. 바람 속에는 늘 발소리가 섞여 있었고 어둠 속에는 늘 횃불이 숨어 있었다. 늑구는 늑대였지만 야생을 몰랐다. 사냥하는 법도, 오래 숨는 법도, 비 오는 산에서 체온을 지키는 법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는 평생 명령을 들으며 살았다. 먹으라 할 때 먹고 자라 할 때 자고 일하라 할 때 움직였다. 그래서 자유로운 숲은 그에게 따뜻한 품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넓고 너무 차갑고 너무 낯선 곳이었다. 늑구는 며칠 동안 생선 몇 마리와 젖은 불씨에 기대어 버텼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유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일이었다. 늑구는 멀리 갈 수 있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까지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자꾸만 멈춰섰다. 태어난 창고가 생각났고 남겨진 형제들이 떠올랐고 어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집이 계속해서 그를 뒤돌아보게 했다. 걱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평생을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이었을까? 늑구는 자유를 향해 달아났지만 마음만은 아직 담장 안에 남아있었다. 그는 길을 몰라서 멀리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갇혀 살아온 탓을 어디까지 가야 진짜 벗어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끝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숲 끝에서 횃불이 켜지고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늑구는 다시 달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늑구는 오래 울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창살을 부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자신이 봄 길을 떠올렸다. 젖은 냄새, 차가운 냇물, 밤바람, 그리고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던 짧은 시간. 늑구는 자유가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너무 짧았고 너무 낯설었고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담장 밖에도 세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한때 그곳을 달렸다는 것.